리그 인기가 올라서 팀수가 늘어야 되는 일자리가 느는 거래요. 외인 반대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래요. 6팀이 8팀 될 거를 생각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주전 자리를 생각하면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주전 자리에서 뛸 사람 숫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벤치에 앉아있다 은퇴할 사람 숫자가 왜 중요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뛰는 사람 숫자만 생각하고 국내 선수 숫자를 계산 안 한대요. 근데 두 팀이 늘면은 13명씩 26명이 느는 건 맞아요. 근데 아시아쿼터 팀당 한 명씩 는다고 이번에 선수들 몇 명 은퇴했죠? 그럼 숫자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 뒤는 안 읽었대요. 이해 못했다는 얘기죠 그냥.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풀었는지는 봤어야지. 팀수를 늘려야 일자리가 늘면서 선수들이 남아있는 거래요. 애들 실력 부족하다고 원래 새 팀 생기면 다 그런 거고 페퍼 맨날 꼴찌하고 옛날 NC KT 생길 때도 꼴찌에서 박아서 성장했다. 타팀 후보대로다가 주전 만들어서 결국 키워낸 거고 물론 돈도 썼지만 경기 수 늘면 주전 체력 부담으로 후보 선수들에게 기회가 많이 갈 수밖에 없고 2년차 이내 선수들 왜 그만둘까? 자리 없을 거 뻔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인 선수 쓰자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제 또 보러 탔는데 이 말에 근거가 뭐가 있냐? 다 내피셜이지. 저는 근거 가지고 와서 사례 입증 다 하잖아요. 근데 NC 결국에 양의지 영입해서 우승한 거고 제가 말했죠. NC KT 우승할 때 현장에 있었다고. 페퍼 창단해서 이한비 기아 구장에 시구하러 온 것도 봤고 그래 페퍼가 성장해서 7팀 중에 7위냐. 그리고 페퍼 다 누가 주도하죠? 외국인 선수들하고 FA 영입한 박정아. 근데 박정아 먹튀 소리 듣고 NC도 KT도 딴 팀 후보 데려다 성장시킨 게 아니라 드래프트 FA들 영입전을 잘한 거예요. 일단 흥행은 창단이라는 공식 자체가 개소리예요. 지금 7구단 창단을 얘기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승인이 안 되고 있어요. 투자를 해준데도 안 받는데요. 제가 그분한테 동의를 안 구해가지고 어딘지 얘기는 안 하는데 어딘지 여러분들 들으면은 거기가 들어오냐고 놀라 자빠지는 그런데요. 어차피 흥행한다고 더 창단될 거 아니에요. 이미 창단을 얘기되고 있는데 막혀있어요 그게. 인천 동구 문화체육센터에 총 공사비가 378억이 투입됐대요.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면 우리은행 장인동 숙소하고 비슷한 규모인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일단 창단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연습할 때 숙소, WKB의 숙소제잖아요. 이거 공사비만 거의 400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 넓은 부지에 그만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되는 거고 운영되는 데가 다 어떤 기업이에요? 연수원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런 기업은 또 어디서 구할 거예요? 그런 기업 중에 근데 페퍼는 인지도 높인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홍보가 필요한 기업이 있어요? 삼성이 지금 왜 그런지 알아요? 스포츠 업계에서 들리는 얘기 드릴까요? 이건희는 삼성은 무조건 1등 이게 있어가지고 현대 정주영 회장도 그랬고요. 그래서 선수 영입하고 공들이고 했는데 이재용은 관심이 없다. 어차피 홍보 효과는 전 세계 삼성을 누가 몰라요 이제. 스포츠 한다고 홍보되고 말고가 아니라는 거죠. SK는 야구단 왜 접었으며 두산은 왜 팔까 말까 이런 얘기 나왔으며 대기업들이 작은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정리하려는 데가 스포츠단이에요. 페퍼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창단한 거고 SSG는 왜 인수를 했냐. 제가 그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단주 정용진 자주 봤어요. 구단주가 관심만 가지면 성적 올라요. 진짜요. 거기는 왜 그랬냐면 청라 동구장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왜? 쇼핑몰하고 연계하려고. 이게 성공한다면 사업성이 있는 모델인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법령으로 그런 체육시설은 정부밖에 못 짓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구단들 홈구장 다 봐봐요. 소유주가 어딘지. 다 지자체예요. 그러니까 구장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수익이 날 수가 없는 모델이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몇백억 하는 시설을 짓든가? 그러면은 그 부동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많이 돌릴 수 있는 건데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은행들이나 뭐 여타 대기업처럼 어차피 있는 연수원에서 이게 아니에요. 홈구장이 연습구장이었던 팀이 남자동구는 안양이 그렇고요. 용인 연수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한은행이 그랬고요. KDB가 그랬어요. 이 KDB가 문제가 많았던 게 구리시체육관이 연습구장이기도 한데 시에서 다른 데 쓴다 그러면은 거기서 연습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의 적 체육관이 제일 문제라고 항상 지적돼 왔던 거예요. 들어온 데는 그냥 이름만 파가지고 선수들 데리고 있기만 하면 되냐는 거예요. 데리고 있기만 하고 그러면서 연봉만 주고 그럼 끝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WKBL 선수들 연봉 왜 많다고요? 사업성이 있어요. 은행이 입장에서 볼 때는 삼성은 그건 아니지만 어차피는 STC에 여자농구부 하나 더 들어갔다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적기는 쪽팔리지 좀 삼성이 있는데 제가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배혜윤, 윤예빈 선수 봤는데 휴가로 왔더라고요. 블루밍스만 우승했다고. 그럼 정리한 다음에 명분이 성적순이 될 텐데 그 명분으로 따지면은 블루밍스는 나중이에요. 뭘 보고 들어올 기업을 찾아올 거예요. 흥행만 한다고 그러면은 이 광고성을 보고 들어오든가 아무리 흥행해도 절대로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라니까요. 전두환이 세팅을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이 설명을 몇 번째 하는데 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학교 졸업하고 직업을 한 2번 바꿨어요. 그러면은 벌써 10년 넘었는데 제가 처음 말했던 그 직업을 알고 있어요. 10년 내내 볼 때마다 바꿨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덮어쓰기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내 용량이 딸려가지고 저장이 안 되는 것 같아. 흥행은 창단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무슨 문제가 있냐? 그 2개 창단하면은 23명 는다. 오케이. 은퇴한 선수가 몇 명이죠? 아시아컵도 1명씩 는다고? 그것도 10분 더 뛰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요. 그래서 팀들이 몇 명 정리했죠? 그러면은 아시아컵을 1명 빼면은 한 구단 창단하는 효과가 나와요. 왜 기초비용 400억에다가 거기에다가 그리고 운영비 연간 60억에다가 이걸 써가지고 해결을 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연간 2억씩을 안 쓰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데? 외국인 선수제 반대하는 사람도 왜 반대해요? 1명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2명, 3명을 대체한다.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냐? 지금 아시아컵 하니까 승유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2013년에 외국인 선수제 부활하니까 94년생, 95년생은 출생아가 많았는데 95년생 고졸 데뷔 지원자가 8명이었다고요. 반토막 났다고요. 역사적으로 되풀이 되는 현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과를 아는 뻔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자리 생겨가지고 들어온 선수는 그냥 새로 올라온 선수한테 바로바로 밀려요. 선수 모자라서 일단 뽑아놨는데 내년에 들어올 신인보다 얘가 나을 것도 없어. 그러면은 네가 구단주야. 왜 데리고 있어? 신인으로 다 바꿔버리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학교에서부터 채워가지고 양질의 선수가 올라와야 되는 거고 농구를 안 하려고 하냐? 다른 종목들은 하는데 왜? 힘들어서 웃기지 말라고. 실내 종목이라고. 축구는 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연봉도 적잖아요. 근데 더 많아요. 중요한 건 은퇴하고 갈 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20대 때 잠깐 몇 년 엉덩이 붙을 자리? 안 중요해요. 저는 7구단 창단을 반대해요. 7구단 창단? 외국인 선수제? 해라. 여고부 선수 1000명 만들고 나서 해라. 계속 주장해온 게 이거잖아요. 외국인 선수제도 포지션 골고루 뽑으면 그나마 괜찮다고. 근데 뽑아놓고 결국에 다 센터 시키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센터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외국인 선수제 있는 동안 180대에 장신 그 유망주들이 많았는데 다 그만뒀다고. 그래서 지금 없는 거라고. 그때 그래놨으니까 국제대회 나가려니까 센터가 없네? 그런데 어떻게 성적이 나와요? 절대 안 나오지. 많이 하게 하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농구가 솔직히 진입장벽이 좀 있는 스포츠예요. 제가 농구 배워보려고 간다는 사람들 되게 많이 가르쳐 봤는데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그만두고 안 해요. 장래성이에요, 결국에는. 대학 가는 것도 아니야. 근데 남들 대학 졸업할 나이에 그래 돈은 프로 데뷔했으니까 숙소에 있으면서 숨 마시고 모았으면은 한 1, 2억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숨 마시고 모으는 게 돈 들어온다고 되던가요? 돈 잘 번다고 가족들이 그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남들 다 대학 졸업하는데 대학도 안 나오고 이제 와서 운동으로 가야 되는데 운동으로 갈 자리도 없어. 할 줄 아는 건 운동인데 농구로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살려면 생활체육 전변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활체육 전변이 넓어져서 생활체육 지도자 이쪽으로 자리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증을 따놓으려면 대학을 보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거에서 대학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시켜요. 뭐 지방대이지만 지방대라도 부산대 갈 수 있다. 광주대 갈 수 있다. 울산대 갈 수 있다. 할 만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화여대, 숙면여대까지 부활해가지고 2대 숙대 간다. 좋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 해? 근데 배구는 안 줄어요. 출생아가 주는데도 배구는 선수가 안 줄어요. 왜? 그냥 팀이 하나 더 생겨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이나 버티고 있어요. 아시아컵 하더니 김하경이 세터로 포지션 찍어놓고 보면 모든 수치에서 3위 이내에 들었었어요. 근데 바로 자리 뺏겼어요. 그런데 그나마 배구가 할 만한 이유는 스타 플레이어 아니면 똑같은데 위로 가면 한 7억씩 받는다더라 이런 얘기 들리면은. 그리고 문화도 거기가 더 유연해요. 단적으로 선수들 감독이랑 하이파이브 할 때 봐봐요. 저는 우리나라 농구 팬들이 하는 제일 병신 같은 소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호랑이처럼 그 독하게 굴고 승질내고 해야지 잘 된다는 거예요. GS 선수들 옛날에 차상현 감독 때렸어요. 뭐 고참 선수들은 그냥 친한 오빠고 하니까. 그래서 GS가 그때 성적이 안 났어요? 말이 되는 소리라지. 이번에 WKBL 우승 어디 갔어요? 선수들한테 제일 차분하고 나긋나긋하게 얘기하는 박정훈 감독 있잖아요. 야, 네가 인성이 베베 꼬인 새끼라 가지고 개지랄하는 게 보고 싶은 거잖아, 그냥. 그걸 왜 말을 돌려 해. 그리고 외국인 선수를 하면 진짜 문제가 포지션 불균형이에요.
남자 농구마저도 하승진 말고는 토종 센터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국제대회 나가려고 포워드 보던 선수를 갑자기 센터 하래. 이게 안 된다니까요. 제가 아시아쿼터 왜 반대했었냐. 실제로 센터도 2명 오긴 했지만 거의 가드잖아요. 다 가드 와버리면 포인트 가드 볼만한 선수가 누가 있냐. 나중에 허예은이 빠지면은 포인트 가드 봐본 선수가 누가 있냐. 조사도 솔직히 경기 반티잖아요. 일구는 퓨처스 뛰고 있잖아요. 근데 아시아쿼터가 없었으면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각 팀 이제 포인트 가드 하나씩 만들었겠지. 어떻게라도. 외국인 선수제 빠지니까 하나은행이 포워드 보던 양인영을 데려와가지고 센터로 컨버전 시킨 것처럼 어떻게든 만들었겠지. 양인영 그때 센터로 컨버전 시켜가지고 대표팀에서 얼마나 잘 써먹었어요. 선수를 사와오면 된다는 거는 선수를 키울 필요성을 없애주는 거라니까요. 외국 선수제 하면 흥행한다는 것도 증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신기한 걸 찾았는데 지난 시즌, 한 시즌 전에 비해서 10,000명 정도 관중이 늘었죠. 근데 이거를 아시아쿼터에서 그렇다. 근데 저도 실제 구장 가보니까 일본에서 선수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 일본 팬들 많이 왔더라 얘기를 했었죠. 제가 뭘 발견했냐면 23-24 시즌에 비해서 24-25 시즌이 10,000명 정도 증가했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있어요. KBL도 23-24 시즌에 비해서 24-25 시즌이 10,000명 정도 증가했어요. 그 1년 사이에 WKBL은 아시아쿼터 도입이 있었지만 KBL하고 V리그는 아니거든요. 겨울에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WKBL만 증가를 했으면 아시아쿼터 때문에만 증가했다. 이게 말이 되는데 제도 변화가 없던 나머지 두 리그도 똑같이 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으면 흥행한다는 것도 아닌 거예요. WKBL이 최다 관중수를 찍은 거는 14-15 시즌에 외국인 선수제가 있을 때긴 해요. 근데 그 외국인 선수제가 유지되는 동안 관중수가 거의 50,000명이 감소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는 건 왜 늘었었냐? 평일 경기가 5시에 하다가 7시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가 OTT 서비스가 확 늘던 시기니까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트에서 감독들 승질내는 거 볼 필요 없거든요. 농구 안 보는 사람들 진짜로 그래서 안 봐요. 그거 보다가 차상현 감독 같은 사람 선수들이랑 친한 거 보면은 그게 보기 좋지. 솔직히 말해서. 자, 프로배구에서 여자부 평균 시청률과 평균 관중 소폭 하락. 근데 남자는 늘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늘어가지고 V리그 전체가 는 거예요. 자, 여자부는 평균 시청률에서 소폭 감소했대요. 이때 뭐가 있었죠? 여자 배구 아시아쿼터 도입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시아쿼터 하면은 흥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남자 농구를 봐도 코로나 때 아시아쿼터가 도입이 되긴 했지만 코로나 이전의 관중수를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15-16 시즌에 외국인 선수제 2인 동시 출전제를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100만을 하던 KBL 관중수가 이후로 쭉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80만대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1-2 시즌에 한 명 보유였다가 이듬해 2인 보유 1인 출전으로 바꿔요. 이때 12만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제 하면 흥행한다는 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예요. 지난 시즌 V리그는 왜 그렇게 관중수가 많았냐? 마지막으로 김연경 보려고 그런 거죠. 여기 아주 정리가 잘 돼 있는데 흥국생명만 이렇게 관중이 많잖아요. 흥국생명이 대도시 인천이라서 그럴까요? 그럼 서울팀은?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제 하면 흥행한다는 것도 그냥 거짓말인 거예요, 그냥. 근데 기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멍청한 병신들이 속아요. 이 속는 병신들이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제 하면 흥행한다는 것도 아니고 흥행하면 창단한다는 것도 아니고 실패만 했다고 창단하는 게 아니야. 그럼 500억 정도 들겠네요? 가입비도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 연간 60억씩 계속 나가고 이 돈 쓰는 효과를 2억 원씩을 안 쓰면 볼 수 있다니까요? 결국에 중요한 건 선수를 몇 년 할 수 있냐, 선수 자리가 몇 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수도 제가 왜 주전 선수 숫자만 비교를 했냐면 결국에 뛰는 자리가 중요하니까. 벤치에 앉아있고 싶어서 선수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자 배구가 23년에 아시아쿼터를 도입했고 이때쯤 페퍼가 창단을 했어요. 그럼 학령 인구가 줄었냐? 고등학생 기준입니다. 2023년에 고교생 숫자가 136만이 있었고 25년에도 136만이에요. 예, 고등학교 선수가 늘긴 했어요. 5명. 200명대에서 5명 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엄청나게 감소를 했어요. 이거야말로 저출산 영향이 아니겠느냐? 아니요. 초등학교 1학년생이라고 해봐야 8년 전에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배구를 1, 2학년 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30만 명대로 많이 줄긴 했는데 이거 1, 2학년 숫자를 볼 게 아니라 3학년 이상을 봐야 되는데 이때 40만 명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창단하면은 그거 보고 그거 몇 자리 늘었다고 5년 채우기 전에 비정규직 몇 개 넣은 거잖아요.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왜 그렇게 박봉인데도 공무원 열풍이 할 때 불었을까요? 왜? 당장 지금 좀 못 벌더라도 장래가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예요. 그런 일자리예요. 그래서 점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배구는 해요. 농구하고 배구 차이가 뭘까? 결국은 최고임금 차이다. 문화 차이다. 아마 나 같아도 배구, 농구 동시에 스카우트 받았다면 배구하고 싶을 것 같아. 그러니까 코트에서 욕짓거리고 승질내고 그것 좀 하지 마라. 그래서 이기는 거냐. 정작 중요할 때 그렇게 안 하지 않냐. 그 얘기 계속하는 거고. 돈을 더 쓰라는 게 아니라 이 비율을 바꿔가지고 여기도 최고는 7억 나온다. 이런 이미지를 줘라 차라리. 이렇게 하면 대략 손해보는 선수가 많아요. 그 밑에서 1, 2억을 그냥 챙기던 선수들. 팀 에이스라고 그냥 4억 맞춰지던 선수들. 이 선수들이 손해를 봐요. 근데 대신 뭐가 중요해지냐. 박지수 7억 줘버리잖아요. 1억 안 하는데 쏠쏠한 어린 선수들이 가치가 부각되죠. 셀러리급은 적게 차지하면서 전력은 돼야 되니까. 그럼 첫 번째 FA가 아직 안 된 어린 선수들을 그만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선수 자리 몇 개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몇 년 못하는 선수 자리가 아니라 그 이후 대책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대학 보내라, 생활체육 저변 넓혀라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라고요. 저는 WKBL의 지자체와 은행들의 관계, 이 이해관계 이런 거 여러분들이 왜 내가 말하기 전에 모르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리고 외국인 선수제 해야지 득점이라도 늘어가지고 인기 끌 거다? 웃기는 소리래. 외국인 선수제 폐지하고 나서 대로 득점 늘었었어요. 왜? 용병한테만 떠넘기다가 그거 안 하니까. 그럼 지난 시즌은 전 시즌에 비해서 득점이 늘어가지고 관중수가 더 늘었나요? 제가 농구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농구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말을 섞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뭔 얘기하는 줄 알아요? 농구는 그래도 득점이 많이 나서 좋다고 그래요. 제가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봤어요. 차라리 득점 많이 나는 게 재밌으니까 차라리 수비하지 말자고. 골 많이 나게 축구하는데 골키퍼 빼자는 얘기랑 똑같잖아. 그 사람들이 농구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 농구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맞추냐고. 그러려면 기존에 진짜 농구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떠나겠지. 관계자들도 이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게 한심한 거고. 자, 방금 BNK하고 싱가포르의 경기가 끝났는데 이것도 33점 차 나이 났네요. BNK 8명 뛰는데. 그러니까 싱가포르하고 몽골 뭐하러 불러왔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2군이랑 붙어서 이렇게 박살나는 팀들을 그것도 선수 없어가지고 부랴부랴 그 인원만 끼워 맞춰가지고 나온 팀들한테 일본 대학 선발 도쿄 하네다. 야,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단발성으로 한번 붙는 것보다 차라리 일본 팀들이랑 WKBL 팀들이랑 교류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연습하잖아요. 그걸 한번 더 하는 게 낫지 이럴 거면. 뭐 도쿄 하네다가 뭐 크게 이긴다고 해서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도쿄 하네다는 이번에 일본 프리미어 간 팀 전체가 온 거고 우리나라 팀들 2군이잖아요. 딱 히타치랑 비슷한 정도인데 이 정도 팀이면 우리나라 1군한테는 지고 2군한테는 그래도 확실하게 이기고 이 정도 차이인 거죠. 뭐. 그러니까 거듭 말하지만 논것 없는 억지 거짓 주장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선동하는 기자들도 문제인데 그걸 속는 놈은 더 문제예요. 정지욱 기자가 저랑 통화할 때 뭐라고 했냐면 당연히 팀 내 자체 연습할 때 팀끼리 5대 하는 거 다 뻔한 거 아니에요. 그 연습을 할 때 우리나라 선수들끼리만 하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래. 지난 1년을 했으니까 실력이 더 늘었겠네요? 늘었어요? 솔직히 말하죠. 올라와야 될 선수가 못 올라왔지. 밀어주면 올라올 선수들을 안 밀어주고 엄한 사람들이 밀어줬지. 우리가 그런 입장이냐고. 그리고 그거 하면은 외국인 선수 온 선수가 주전팀에 배치되지 비주전팀에 배치돼? 외국인한테 떠넘기는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망가져 왔던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 생각이 점점 들어요. 왜냐면 똑같은 셈에 몇 년짜리인데 하면 뭐 하냐고. 공감한다는 사람들 분노찬 얘기나 하고 있고, 아닌 사람들 어디서 거짓말 듣고 와가지고 억지 주장이나 하고 있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런 사람들만 점점 느는데 나도 이게 무슨 뻘짓인가 싶은 거예요 지금. 대체 똑같은 설명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알아듣기는 하는 걸까요? 제가 위성우 감독 얘기 자주 했잖아요. 나 그거 역성 드는 놈들도 웃기는 게 뭐냐면, 그리고 위성우 감독이 농구 잘하는 거 맞아. 내가 언제 농구 못한대? 농구 잘해. 근데 불필요한 데서 마이너스인 게 있으니까 그것 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감독이 혼자 잘한다고 안 된다. 실행력이 돼야 된다. 이거 인정하라는 거 아니야. 그것도 못 알아들어 또. 그 위성우 감독이 실력 있으면은 문제 있는 부분에서 지적하면 안 되냐? 영조도 성군으로 되게 추앙받는 왕이에요. 근데 사도세자한테 한 짓을 보면은 그거 가지고는 비판을 엄청 들어요. 그 양면성이 존재하는 거지. 그럼 영조는 성군이니까 그 짓 한 거는 비판하면 안 되겠네? 야, 니들 인성이 그따라서 그 개질하는 거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니 스스로를 돌아봐. 낯살 먹고 뭐 하는 거야. 좀 도돌이표 좀 그만 찍고 진도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3년째 한 발자국으로 못 나가네요.